네,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오늘은 재테크 하면은 단골 질문이 있죠. FAQ라고 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질문인 지금 주식 사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아파트 사도 되는지, 산다면 어디에 사야 하는지, 뭐 이런 단골 질문에 숨겨져 있는 그 이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짓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식 사도 되나? 지금 아파트 사도 되나? 뭐 이런 질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재테크라는 거를 논할 때 두 가지의 질문을 나한테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래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에 관련된 질문이죠. 미래에 관련된 질문은 뭘까? 이 아파트가, 이 주식이 과연 오를까? 쉽게 얘기하면 성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현재에 대한 거죠. 그런데 성장할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그런데 과연 너무 비싸지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재테크에서의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뭐 일본 같은 경제, 디플레이션 경제는 뭐 올해보단 내년이, 내년보단 내후년이 더 싸니까 오히려 역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사는 게 유리한 거야. 내년에 사고 내후년에 사 더 싸. 그런데 그건 아주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인 경제에서는 모든 게 다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자, 제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가끔 살펴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보면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기준점인 인플레이션을 얼마에 관리하려고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보면은 물가 안정 목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2%예요. 그러니까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용인하겠다라는 거예요. 2% 정도는 올라야 되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없는 사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한 2%, 내년보다 내후년이 한 2%, 이 정도 올라가야지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일본처럼 뭐 내년이 더 싸고 내후년이 더 싸다 그러면 안 쓸 거 아니에요, 돈을. 그러니까 건강한 경제는 한 2%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또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다가 뭐 2.1%인가요? 뭐 이렇게 2%대로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 뭐 2% 정도만 오르면 그래도 뭐 나쁜 투자가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최소 요구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한 요구되는 성장률. 여러분이 어떤 재테크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최소한 요구되는 성장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금금리입니다. 예금금리. 예금금리보다도 성장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금금리보다, 지금 예금금리 얼마죠? 은행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아직은 금리 인하가 뭐 완전히 반영은 안 됐기 때문에 한 3.5 정도 된다? 한 3.5 정도는 최소 성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예금할 거 포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은행에 맡겨도 3.5, 3%는 주는데 3.5도 성장을 안 한 재테크를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2%가 아니라 최소한 요구되는 성장률인 3.5는 돼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 얼마가 성장해야 되냐. 최소 3.5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쌓아놓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면은 3.5만 넘으면 그래도 뭐 나쁜 투자는 아닌데 이 세상에 누가 또 쌓아놓은 돈만으로 투자를 합니까? 빌려서 투자하잖아요. 빌려서. 그러니까 예금금리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조달 비용이 더해져야 돼. 조달 비용이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빌려온 대출 이자죠. 뭐 대출 이자 요즘 뭐 얼마나 하나요? 부담대 같은 거는 낮은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같으면 좀 높은 것도 있으니까 뭐 평균 한 5%는 아무리 적어도 내야 되죠. 자, 그러면 예금금리 3.5에 조달 비용 5% 더하면 내가 만약에 돈 빌려서 투자한다 그러면 최소한 8.5 이상은 성장을 해야 그게 조금이라도 남는 투자가 되는 거다. 이 생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자와 일반적인 사람들을 비교할 때
부자와 일반적인 사람들은 최소 요구 성장률이 달라요. 부자는 항상 자본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그 굉장히 그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일반인은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막 빚을 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요구 성장률이 부자는 낮고 일반인은 높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력의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막 상가 건물이 막 경매로 나오고 예를 들면 경기 침체가 오면 막 주식도 좀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좋은 부동산이나 좋은 주식을 싸게 받아내는 사람들이 누구야? 일반인들은 다 도망가죠, 공포감에. 그런데 자본이 딱 있는 사람은 막 떨어질 때 슥 들어가서 산다는 거죠. 부자는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최소 요구 성장률이라는 게 낮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재테크의 두 가지 질문이 뭐였죠? 성장할 것이냐?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성장할 것 같아. 그렇다고 다 덜컥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장할 것 같아도 이게 과연 지금 비싸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비싸지 않은가?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 성장할 것인가? 지금 비싸지 않은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영상을 통해서 왜 제가 상가주택, 상가 건물 이런 거 얘기했냐? 상가주택이 인기가 없고 지금 막 가격이 떨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죠. 막 공실이 나오고 막 경매로 나오고 그런데 왜 제가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느냐면 성장하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진짜 막 떨어질 때 진짜 잘 받아내면은 비싸지 않을 때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일반인과 부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반인은 오르는 거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자는 떨어지는 거에 관심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반인은 성장에 관심이 있어요. 성장하느냐만 관심이에요. 얼마나 성장할까냐는 계산도 안 해보고 이게 가장 핫하다. 이게 요즘 아주 죽인다. 이게 막 엄청 오른다. 이게 성장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사는 거야. 비싸도 사.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부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부자는 성장의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부자는 가격의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같은 거나 부동산 같은 좋은 주식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주식이다라는 거 세상에 여러분만 아는 좋은 주식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다 모르는데 여러분만 아는 좋은 주식이야. 그런 거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좋은 주식인데 그 주식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졌을 때 사야 되는 것. 근데 일반인들은 낮아지면 공포감에 도망가. 부자는 쓱 들어가 삽니다. 중요한 거는 떨어지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결국 성장보다는 가격에 집중한다는 거죠. 부자는 가격에 집중합니다. 다시 한번 부자는 가격에 집중한다. 자, 재테크의 단골 질문 FAQ라고 하죠.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 뭐예요? 지금 주식 사도 되냐?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이야. 그 다음으로 바보 같은 질문이 뭐냐? 지금 아파트 어디다 사야 되냐?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이죠. 지금 주식 사도 되냐가 왜 바보 같은 질문이냐면 이 주식 괜찮아요. 괜찮아요가 아니라 그 괜찮은 주식을 어느 가격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디 아파트가 유망하냐? 어디 아파트가 유망하냐가 어딨어? 어느 가격에 사느냐가 유망하냐지.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지난 10년간 코스피 지수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를 딱 봤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개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어갔던 타이밍이 언젠지를 4군데를 뽑아봤거든요. 개미 투자자가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들어간 시점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입니다. 이 시점이 가장 개미가 많이 들어간 시점이야. 근데 여러분 너무 슬프죠? 지금 제가 그림 보여드리면 이 4시점 중에 3시점이 75%가 꼭대기야. 하하 참 큰일이죠. 어떻게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을 때가 어떻게 4번 중에 3번이 꼭대기냐.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그 유일하게 꼭대기가 아니었던 시점이 2021년이에요. 2021년. 여러분 아시겠지만 칼럼을 제가 자주 쓰진 않지만은 가끔 쓰는데 월간 신동아의 2021년 1월 1일 날 썼던 칼럼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지 않습니까? 필쌤도 주식을 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야, 필쌤이 주식을 사라고 할 때가 언제야? 2021년 1월 1일입니다. 그때 제가 주식의 지읒자도 몰라도 무조건 시장에 숟가락을 얹어야 된다. 이렇게 칼럼을 썼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시점입니다. 2021년 1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미들은 4번 중에 3번을 꼭대기에서 사는 거야. 참 미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격의 관점에서 안 보고 자꾸 성장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는 거죠. 물론 뭐 사람이 실수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자, 그럼 부자들처럼 가격의 관점으로 봤다면 어디서 샀을까요? 가격의 관점에서 샀다면 여기서 샀겠죠. 여기서. 이 3군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3군데. 여기서 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싸다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보셔야지 성장하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다. 부자와 일반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다? 자본력의 차이라 그랬죠. 자본력이 있는 사람은 가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본력이 없으면 자꾸 어떤 게 올라? 자꾸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스톱을 쳐도 저는 고스톱 안 쳐본 지 진짜 오래됐네. 한 20년 전에는 저도 고스톱 좀 쳤는데 고스톱을 칠 때도 우리가 뭐 진짜 전 내기 고스톱을 쳐본 적은 없죠. 그냥 장난으로 뭐 이렇게 뭐 쳤지만 진짜 이게 돈으로 하는 도박을 하는 사람도 판돈이 있는 사람이 따잖아요. 그게 왜 그래? 그 자본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주식 사도 되느냐라는 거를 묻기 전에 우리가 성장을 볼 거냐 가격을 볼 거냐 물론 2가지 다 봐야 됩니다만 부자는 가격을 본다, 일반인은 성장을 본다. 자, 성장은 뭘 봐야 돼요? 주식 같은 경우 여러분 뭘 봐야 되죠? BPS를 봐야 됩니다. 결국 주식은 아무리 복잡하게 얘기해도 그냥 간단해. 주당 순자산이 늘어나는 놈이 결국 올라가는 거예요. 주당 순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 그게 성장이죠. 가격은 뭐죠? 우리 맨날 얘기하는 PER, 퍼잖아요, 퍼.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의 주가가 몇 배냐. 결국 이거죠. 여러분,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 사도 돼? 어디다 사야 돼? 자,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서울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지도죠. 동서남북 어디 사야 됩니까? 동서남북. 그러니까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대각선을 이렇게 딱 거가지고 서북보다는 동남에 살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야,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는 동남에 사야 된다. 서북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동남이 유망하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남이 유망하다는 게 아니라 동남이 유명하다는 거죠. 부동산은 유명한 데를 사면 안 되고 유망한 데를 사야 되죠. 그럼 유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서북보다는 동남이 더 낫다. 아무리 동남이 낫다 그래도 제값 다 주고 사면 동남이 망하는 거고 서북이 동남보다 덜 유명하지만 엄청 싸게 사는데? 그러면 서북에도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 동네 어떤 거 같아요? 이러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뭘 모르시네. 이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고 이 동네에 뭐 경전절이 뚫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럼 왜 물어본 거야 도대체 나한테?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다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동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살기 나쁜 동네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강남만 살기 좋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한민국 저도 여러 군데 살아봤지만 대한민국은 어디 사나 다 살기가 좋아요. 중요한 거는 어떤 가격에 그러면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싸게 사느냐. 결국은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건 발품 경쟁이고 임장 경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좋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유망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가격에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임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발품을 많이 팔고 똑같은 컨디션인데 얼마나 낮은 가격으로 받아낼 수 있느냐, 싸게 살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까요? 이런 질문. 이런 것은 그렇게 과히 좋은 질문은 아니다. 똑같은 컨디션인데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좋은 거를 산다.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좋은 거라는 건 뭐야? 들어오는 월세나 임대료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은 수익률이 좋은 거죠. 수익률이 말이죠. 유망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한 번도 이거 공개한 적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4평 아파트 중에 최고 비싼 거를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새 아파트니까 얼마 월세 들어오는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5억에 560대 있죠. 야, 놀라운 게 5억을 꼬라박고 560을 더 내. 와, 이게 진짜.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2층이야, 2층. 한강 안 보여. 보일래나? 하여튼 뭐 안 가봐서 모르겠네. 하여튼 2층이에요. 그 다음에 19억. 전세 19억이에요. 그 다음에 18억 5천. 이게 월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월세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990만 원입니다. 이게 평당 1억당 45만 원 정도로 계산한 거야. 아, 45만 원. 야, 미친다 진짜. 그러니까 전세가 평균 월세로 계산하면 9,990만 원인데 재산세 한 1,500, 2,000 나올 거니까 빼고 나면 얼마가 남냐면 평균적으로 1년에 남는 돈이 월세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한 8,500대요. 여러분 8,500만 원을 은행에 이자로 넣어놓고 예금 이자로 받으려면 얼마 넣어놔야 되냐면 29억 넣어놔야 됩니다. 29억 넣어놔야 되는 돈이 이 34평 아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파트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랄 준비. 예, 놀라지 마세요. 52억 6,667만 원입니다. 52억이에요. 수익률 몇 퍼센트냐? 놀라지 마십시오. 1.6%입니다. 자, 이렇게 낮은 수익률이 나온다는 건 뭐야?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감이 이 자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진짜 수익률 1.6%면 누가 사겠어요? 근데 지금은 1.6%밖에 안 나오지만 얘가 더 오를 거니까 그거 감안해가지고 52억에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오를 거냐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의 관점은 그렇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바로 관역이 명확하게 보이려면 실탄이 있어야 된다. 실탄이 있는 사람만이 관역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 가장 어떻게 보면 재테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찌 보면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성장보다는 가격에 초점을 맞춘다. 가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자본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무를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산 얼마나 더 오를까 보다는 우선 너무 비싼 게 아닌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생TV